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한다고 극단적으로 굶었다가 결국 폭식하고 자책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밤새 야근했다가 번아웃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기 감정 다 억누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버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할까요? 왜 균형을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2500년 전 부처님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자로서 모든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출가해서 6년간 극단적인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물 한 모금으로 버텼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도,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모두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극단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무상, 무아, 마음챙김과 함께 오늘의 중도까지 이해하시면 부처님 철학의 핵심을 완성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녹야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함께 고행하다가 부처님을 떠난 5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했다고 실망해서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약해졌어. 수행을 포기한 거야.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다가오자 그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고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초전법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출가한 자는 2가지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첫째는 욕망과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니 이는 저열하고 세속적이며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이 없다. 둘째는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니 이는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며 이익이 없다. 열애는 이 2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알물 주며 고요함과 뛰어난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도는 단순히 중간이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라는 미지근한 타협이 아닙니다. 중도는 양쪽 극단을 모두 초월하는 것입니다. 극단의 문제점을 꿰뚫어보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기타줄을 생각해보세요.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줄이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딱 적당한 긴장이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이 비유를 쓰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행 중이던 부처님이 강가에서 쉬고 있을 때 배를 타고 지나가던 음악 선생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 적당해야 좋은 소리가 난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구나. 그렇다면 중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은 중도의 내용을 8정도로 설명하셨습니다. 1. 정견 올바른 견해. 2. 정사유 올바른 생각. 3. 정어 올바른 말. 4. 정업 올바른 행동. 5. 정명 올바른 생활. 6. 정정진 올바른 노력. 7. 정념 올바른 마음챙김. 8. 정정 올바른 집중. 여기서 올바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보면 균형 잡힌, 치우치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중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중도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극단에 빠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우리 뇌는 빠른 해결을 좋아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살 빼야지,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돈 벌어야지, 잠 안 자고 일하면 되지. 행복해야지,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되지. 극단적인 해결책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단순한 해결책은 대부분 지속되지 않습니다. 실제 예시, 다이어트를 생각해보세요. 극단적 접근, 탄수화물 완전히 끊자. 처음에는 살이 빠집니다. 2주 후 너무 힘들어서 폭식합니다. 요요가 옵니다. 자책하며 더 극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중도적 접근, 탄수화물 양을 적당히 조절하자. 처음에는 변화가 느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유지됩니다. 6개월 후 건강하게 체중이 감량됩니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 됩니다. 극단은 빠르지만 무너지고 중도는 느리지만 지속됩니다. 두 번째 원인, 흑백 논리. 우리 마음에는 흑백 논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100점, 아니면 0점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사고방식이 극단을 만듭니다. 실제 예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흑백 논리,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하루 못하면 에이 망했다. 다음 주부터 다시 하자. 결국 포기. 중도적 사고, 오늘은 10분만 해도 괜찮아. 바쁜 날은 10분, 여유로운 날은 1시간. 꾸준히 지속됨. 완벽주의는 극단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완벽하게 못할 바에 아예 안 하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세 번째 원인, 외부의 압력과 비교. SNS를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이 넘쳐납니다. 저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한대. 저 사람은 한 달에 1억을 번대. 이런 걸 보면 조급해집니다. 나도 극단적으로 해야 저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번아웃, 건강 문제, 관계 파탄. 남의 극단을 보고 나의 극단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원인, 트라우마와 보상 심리. 과거에 결핍이 있었던 사람은 반대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던 사람, 돈에 극단적으로 집착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 인정에 극단적으로 집착어릴 때, 통제받았던 사람 자유에 극단적으로 집착.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이 극단을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핍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결핍을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놓아줄 때 비로소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중도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일과 휴식의 중도. 극단 A, 성공하려면 쉬면 안 돼. 잠은 죽어서 자. 번아웃, 건강 악화, 효율 저하. 극단 B, 인생 뭐 있어? 편하게 살자. 일은 적당히. 성장 정체, 후회, 경제적 어려움. 중도의 지혜,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는 것. 핵심은 전환입니다. 일하면서 쉬려고 하지 말고 쉬면서 일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것이 일과 휴식의 중도입니다. 실천법. 퇴근 후 30분은 일 생각 금지. 휴식 시간에 업무 메신저 끄기.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한 휴식일로 정하기. 2. 먹는 것의 중도. 극단 A, 맛있는 거 원하는 대로 먹자. 인생은 짧아. 건강 악화, 비만, 자기 혐오. 극단 B, 몸에 좋은 것만 먹자. 설탕, 밀가루, 기름 금지.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폭식 위험. 중도의 지혜, 부처님은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을 유지하고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 먹는다. 배고픔을 멈추되 배부름에 이르지 않게 한다. 하지만 이것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 즐기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실천법. 80% 정도 배부를 때 멈추기. 평소에는 건강하게, 특별한 날은 즐기기. 먹을 때 죄책감 갖지 않기. 3. 인간관계의 중도. 극단 A, 사람에게 상처받느니 혼자가 낫지. 고립, 외로움, 우울. 극단 B,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 싫어하면 어떡해? 에너지 고갈, 자기 상실, 관계 피로. 중도의 지혜,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중도는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깊이 있게, 그 외의 사람과는 예의 바르게. 모든 사람에게 100%를 줄 필요 없습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중도입니다. 실천법. 관계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인정하기. 노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님을 알기.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 찾기. 4. 돈과 물질의 중도. 극단 A. 돈이 전부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 관계 파괴, 끝없는 불안, 인생의 의미 상실. 극단 B. 돈은 더러워. 물질에 집착하면 안 돼. 현실 부정, 생존 불안, 주변의 부담. 중도의 지혜 부처님은 제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의 4분의 1은 생활에 쓰고 4분의 2는 일에 투자하고 4분의 1은 저축하여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 돈을 숭배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것. 도구로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물질의 중도입니다. 실천법.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주는 자유와 안정에 집중하기. 필요 이상으로 모으는 것도 집착임을 알기. 배품과 저축의 균형 찾기. 5. 자기 발전의 중도. 극단 A. 매일 발전해야 해.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면 안 돼. 조급함, 자기 비난, 삶을 즐기지 못함. 극단 B.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야. 노력 안 해도 괜찮아. 성장 정체, 후회, 잠재력 낭비. 중도의 지혜 발전을 추구하되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는 것. 나아지려고 노력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발전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세요. 연꽃은 피어나려고 노력하면서도 봉우리인 지금 상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핍니다. 실천법. 더 나은 나를 추구하되 지금의 나를 미워하지 않기. 성장은 마라톤. 매일 조금씩이면 충분함을 알기. 쉬는 것도 발전의 일부임을 인정하기. 중도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영역.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룰 때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극단 A. 감정 억압. 화내면 안 돼. 슬퍼하면 약한 거야. 불안해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 감정을 나쁜 것으로 보고 억누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에서 골마갑니다.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또는 몸이 대신 아픕니다. 또는 만성적인 무기력과 우울에 빠집니다. 실제 예시.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되라고 배운 사람. 슬퍼도 참고 힘들어도 참습니다. 그러다 40대에 갑자기 공황장애가 옵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가둬놓은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문을 부수고 나옵니다. 극단 비감정에 휩쓸림. 화나면 화내야지, 참으면 병돼.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게 진짜야. 내 감정이 곧 나야. 감정이 오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화나면 소리 지르고, 슬프면 주저앉고, 불안하면 피합니다. 결과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실제 예시. 화가 날 때마다 바로 표현하는 사람. 나는 솔직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중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마음챙김 기억하시죠? 감정의 중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동일시하지 않는 것. 감정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않습니다.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관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화가 났다고 합시다. 1단계 알아차림.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2단계 몸의 감각 느끼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쥐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는구나. 3단계 명명하기. 이것은 화라는 감정이구나. 4단계 공간 만들기. 화는 나를 지나가고 있는 구름 같은 것이다. 나는 이 화가 아니다. 이 화를 관찰하고 있는 존재다. 5단계 선택하기. 화를 어떻게 다룰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화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에 휩쓸려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찰하고 공간을 만들고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중도입니다. 비유 손님 맞이. 유명한 루미의 시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여관에 비유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여관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잠그고 안 받으면 손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여관이 엉망이 됩니다. 중도적 접근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기 앉으세요. 하지만 여관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손님은 머물다 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머무는 것을 허락하고 가는 것을 붙잡지 마세요. 자기 비난도 극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정의 중도를 연습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화를 관찰하려고 했는데 결국 폭발해버렸다. 불안을 느끼려고 했는데 회피해버렸다. 그럴 때 자기를 비난하는 것, 이것도 극단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명상 배워도 소용없네.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자기 비난도 놓아주세요. 잘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자기 비난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드럽게,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부처님의 중도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견해의 중도입니다. 이것은 생각, 믿음, 관점에 대한 중도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극단 A 독단.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진리는 하나뿐이야. 바로 내 생각이지. 다른 의견? 그건 다 틀린 거야.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갈등, 분열, 소통 불가, 그리고 성장의 정체. 극단, 비극단적 상대주의. 모든 건 다 상대적이야. 옳고 그름 같은 건 없어. 내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이것은 열린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회피입니다. 결과는 방향 상실, 가치 혼란. 뭐든 괜찮다는 말의 뒤에 숨은 무관심. 부처님의 견해 중도.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처님 시대에도 수많은 철학학파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자아가 있다, 자아가 없다. 사후세계가 있다, 사후세계가 없다.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부처님은 종종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물으면서 치료를 미루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화살을 빼는 것이다. 부처님은 추상적 논쟁을 피하시고 실제로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일상에서의 견해 중도.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확신과 열린 마음의 균형. 내 의견을 가지되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어. 2. 판단과 수용의 균형.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되 필요한 것은 분별하기. 그 사람의 행동은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 전체를 단정하지는 않겠어. 3. 논쟁 대신 대화. 이기려고 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듣기. 내 말이 틀렸어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해? 더 들어볼게. 실제 예시. SNS에서 정치적 논쟁을 보세요. 극단 A 저쪽은 다 틀렸어. 악이야. 극단 B 정치? 다 그게 그거지. 관심 없어. 중도나는 이런 입장이지만 저쪽 입장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대화해볼 수 있다면 좋겠고 안 되면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는 말자. 견해의 중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중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매일 아침 점검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내가 어떤 극단에 치우쳐 있지?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나? 아니면 너무 회피하고 있나? 몸을 너무 혹사하고 있나? 아니면 너무 방치하고 있나?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야 한다를 점검하기. 극단은 종종 해야 한다는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극단적 일중독 위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극단적 자기 희생 위험 완벽해야 한다. 극단적 자기 비난 위험. 이 해야 한다를 하면 좋겠다로 바꿔보세요. 성공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돌봐야 해. 잘하면 좋겠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극단을 완화합니다. 3. 몸의 신호 듣기. 몸은 정직합니다. 극단에 빠지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계속 피곤하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깨졌을 수 있음. 소화가 안 된다. 먹는 것의 균형이 깨졌을 수 있음. 잠이 안 온다. 마음의 균형이 깨졌을 수 있음.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중도를 벗어났다는 알람입니다. 4. 주기적으로 반대쪽 해보기. 내가 어떤 극단에 가깝다면 일부러 반대쪽을 경험해보세요. 일에 치우쳐 있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쉬어보기.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 만나보기. 아끼는 게 습관이라면 가끔은 자신에게 선물해보기. 반대쪽을 경험하면 균형점이 어디인지 느껴집니다. 5. 중도는 고정된 지점이 아님을 기억하기. 가장 중요한 것. 중도는 고정된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균형점은 달라집니다. 바쁜 시기에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수 있고 힘든 시기에는 쉼에 더 집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도는 끊임없는 조율입니다. 시소를 타듯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찾았다고 끝이 아니라 매 순간 알아차리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도에 대해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중도는 단순한 중간이 아닙니다. 양극단을 초월하여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기타줄처럼 딱 적당한 긴장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극단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마음, 흑백 논리, 외부 비교, 결핍의 보상. 이것을 알아차리면 극단에서 벗어나기 쉬워집니다. 셋째, 중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일과 휴식, 먹는 것, 관계, 돈, 자기 발전. 각 영역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가세요. 넷째, 감정의 중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억누르지도 휩쓸리지도 않기. 감정을 느끼되 동일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째, 견해에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독단과 상대주의 사이에서 확신과 열린 마음의 균형을 찾으세요. 여섯째, 중도는 한 번 찾고 끝이 아닙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고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부처님의 중도는 2500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더 필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성공 신화, 극단적인 다이어트, 극단적인 의견 대립, 극단적인 감정 표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중도를 지키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균형에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다룬 무상, 무아, 마음 챙김과 오늘의 중도를 함께 보시면 부처님 철학의 핵심이 완성됩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위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극단에 빠지기 쉬운지 또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극단 없이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